어민상이 만난 사람과 책. 오늘은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인천 해저도시로 가자의 저자이신 전 인천시 해양수산협력관이자 한국 스마트해양학회 이면택 회장님과 얘기 나눕니다. 오늘 첫 곡 2개월의 브라운시티 전해드린 후에 어민상이 만난 사람과 책 이어집니다. 어민상이 만난 사람과 책, 오늘은 파워 인터뷰로 함께합니다. 전 인천시 해양수산협력관이자 한국 스마트 해양학회 이면택 회장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면택입니다. 네. 저는 27년간 해양수산부에서 일을 했고요. 운 좋게도 인천시청하고 인천해수청에서 근무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네네. 지난 8월에는 인천 해저도시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공직을 그만뒀고요. 지금은 이 첨단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하자라는 네. 스마트 해양학회장도 맡고 있고요. 뭐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인천 해저도시 전도사라는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 말만 들으면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네네. 지난 8월에 공직을 그만두셨군요. 네. 오랫동안 그럼 공직 생활을 오래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해양수산부에 주로 계셨던 것 같고 지금 뭐 현재 가천대 교수로도 계신다고. 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인천 해저도시로 가자라는 책을 내셨던데 이 어떤 책입니까? 이 책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아마 처음 들어보는 그러게요. 인천 해저도시에 대한 뭐 개념 설계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인천에서 한 3, 4년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서 일하면서 이제 보고 느낀 이런 여러 가지 인천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도 적었습니다. 네. 아마 좀 내용에 따라서 인천 시민들이 좀 기분 나쁠 내용도 있습니다만 저는 일하면서 정말 인천을 사랑한다면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기분 나쁠 내용도 있군요. 시각에 네. 따라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뭐 집필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인천시 해양수산협력관으로 있을 때 네. 인천시와 해수부 간에 그 큰 현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음. 뭐냐면 지금도 진행 중인데 네. 내항 재개발 관련해서 박남춘 시장님은 공원도 만들고 운동장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먼저 개방하자 이런 생각이셨고 그에 맞서서 이제 우리 해양수산부는 그걸 만들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네. 일부도 뒤쪽에 고층 건물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자금을 조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팽팽히 맞섰어요. 네. 그 중간에 제가 있었고 저는 그 조정 하나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장님이 부두 쪽에 건물 짓는 걸 싫어하시면 바다 쪽에도 한번 접으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 아는 박남춘 시장님이 주신 거네요, 결국. 결국은 두 분의 그 해수부와 이런 관계가 해수부와 갈등 때문에 내양 재개발 관련해서 현재도 지금 이게 진행 중이죠? 네,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 거기서 어떤 독특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신 건데 인천시 해양수산협력관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근무하시면서 이거 말고 또 해저도시 건설의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을 느끼셨나요? 제 생각에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은 우리나라 제2의 해양도시입니다. 네. 아마 10년 내에는 부산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수부하고 인천시와는 협력할 게 많습니다. 네. 뭐 항만건설이라든지 섬광 활성화라든지 해양쓰레기든지. 그래서 아마 박남춘 시장님이 뭐 잘 아시다시피 해양수산 전문가다 보니까 네. 이 해양수산 협력관 자리를 만들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일하면서 느낀 것 중에 인천 시민들한테 좀 서운했던 게 뭐냐면 네. 그 인천 지역 총 생산의 34%가 해양수산업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인천시 지역 땅의
34%를 바다에서 이렇게 매립한 거고요. 음. 근데 인천 시민들이 몰라준다 이거죠. 이렇게 해양수산의 중요성을. 네.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양수산의 어떤 그 랜드마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자 그러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세계 네. 인천 해저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네. 34%네요. 지역 총생산 기여도가 34%고 해양수산업이 네. 면적도 34% 바다 매립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이거 아시는 분 별로 없을걸요. 네, 저도 처음으로 좀 알게 된 것 같은데 이 해저도시, 이 해저도시 하면 영화에서는 좀 봤지만 사실 그러셨을 현실화되기가 쉽지 않은 맞습니다. 것 같은데 이게 해저도시가 무엇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그 현실에서 뭐 해저도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나 사례는 없습니다. 우리가 네. 어렸을 때 봤던 공상과학 소설에서 그 정도 이제 인식이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 만나서 얘기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 이 모든 세세한 것들 하나하나가 정리되면서 네. 우리가 해저 도시에 대한 설명과 사례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우리가 없는 사례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네.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늘 따라가기만 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이제 이 인천 해저 도시가 퍼스트 무버로서 세계를 끌고 가는 거죠.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우주 여행을 언제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영화에서만 봤지만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화성에도 가고 뭐 네. 우주의 기지도 건설하고 사람을 보낸다는 뭐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고 그런데 뭐 해저 도시 이것은 더 가깝잖아요. 우주보다 훨씬 가깝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높습니다.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다면 제안하신 인천 해저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 모습일까요? 또 이 해저 도시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도 그 그림이 궁금해서 네.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 이소민 건축가라고 있습니다. 네네. 같이 그림을 그렸는데 인천 내항 앞바다 수면적이 55만 평입니다. 거기에 그 지상 5층, 해저 5층 정도 약 전체 총 10층의 건물들. 네. 근데 이 건물들은 뭐 AI나 ICT 등 최첨단 해안 정보 통신을 스마트 건물들입니다. 네. 이 건물들이 그 20여 개가 내양 앞바다에 쫙 들어서고요. 네. 해저는 해저 통로로 또 지상 통로 연결돼 가지고 거기에는 뭐 행정, 뭐 교육, 산업, 문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사회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도시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뭐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다 건설하자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내양 재개발 계획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1단계 사업을 저는 이제 인천 해저 파빌리온이라고 이름을 졌는데요. 요거는 한 9층 정도의 메인 건물이 있고 네. 그다음에 2개의 컨소톨 부속 건물이 있습니다. 네. 요 메인 건물은 저 동인천역 지금도 답동 사거리까지 지하 해저 그 상가가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답동 사거리에서 신포역까지는 지금 인천시가 지하 문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 150m 되는데요. 신포역에서부터 부두까지는 인천항만공사가 내양 재개발로 인해서 그 지하도로를 연결합니다. 예. 그럼 이 파빌리온은 부두에서 해저서 건물까지 한 5, 60m만 해저통만 연결되는. 그러면 동인천역에서 바로 그냥 지하 상가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네. 판타스틱하지 않아요? 겨울과 여름에도 다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네. 이 그 부속 건물 컨서트는 어떻게 이제 그림이 되냐면 예. 연꽃처럼 돼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 점점 가라앉습니다. 무게에 가라앉고. 의해서. 네. 그리고 일정 무게가 되면 해저 밑으로 딱 갇혀버립니다. 물 밑으로. 네. 거기에서 결혼식하고 콘서트가 열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하에서 해저에서 결혼식한 사람도 있습니까? 네. 얼마나 이 판타스틱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인천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이죠. 네. 그래서 그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인천시든 그다음에 해양수산부든 인천항만공사든 거기에 인천 해저도시를 담당하는 첨단 조직이 좀 생겨지고
정말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니 네. 타당성 용역비 정도가 확보되면 제 1차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상상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상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말씀만 들어도 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데요. 네.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우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그렇긴 그렇습니다. 합니다만 일단은 10억 원 정도로 용역비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겠다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경제성이 있다 하면 한번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세계에서 우리가 1위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1위의 해저 도시를 최초로 만든 나라가 한번 돼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볼까요? 우리 회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먼저 에드 시런의 퍼펙트라는 노래 좋아합니다. 혹시 뭐 이 노래에 얽힌 사연이 있으신가요? 뭐 인천 해저 도시를 퍼펙트하게 만들겠다는 퍼펙트하게. 생각이고요. 그게 인천에 대한 제 퍼펙트한 사랑입니다. 네. 오직 해저 도시를 위해서 우리 이면택 회장님께서 추천해주신 곡 에드 시런의 퍼펙트 에피톤 프로젝트의 떠나자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듣겠습니다. 어민상이 만난 사람과 책 이면택 한국 스마트 해양학회 회장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회장님께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인천 해저도시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해저도시를 건설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장애 요인 이건 없을까요? 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네. 인천은 제가 보기에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뭐냐면 인천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천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 이익에 더 민감하다는 느낌을 많이 가졌어요. 물론 네. 이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네. 뭐 GTX나 지하철 여기 어디에 들었으냐에 대해서는 막 주민들이 목소리 크게 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인천 해저 도시나 인천 사회 공동체를 위한 일에는 좀 안 나선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부산을 한번 보세요. 부산 가덕 신공항 건설만 해도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까? 하지만 부산 시민들, 정치인들이 모두 합심을 해서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했거든요. 네. 저는 정말 인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지역적인 이해 관계에 맞서서 우리 자신의 경력을 걸고 더 큰 대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우선은 인천 시민들의 어떤 의식, 적극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죠. 인천 지역이 사실 그런 면들이 있어요. 수도권이라에 포함되어 있지만 수도권 같지 않은 독특하죠. 좀. 그래서 발전이 좀 더디 다른 수도권에 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요즘은 뭐 인천에 대해서 많이 발전하기도 했고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고 또 네, 정부에 맞습니다. 대해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상상력이 현실화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인천 시민들이 상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요구가 되는 거기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또 다른 부산 같은 경우는 해상 도시, 네. 울산도 해저 도시를 짓겠다는 선언을 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뭐 구체적으로 사실 울산은 해저 도시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조그만 해저 연구소가 맞는 것 연구소, 같고요. 해저 도시가 아니고. 네, 해저 연구소 그러니까 26년까지 울산 앞바다 35m에 거기에 이제 조그만 연구소를 짓는다는 겁니다. 네. 한 44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음. 아마 해수부하고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술적이나 과학 지식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그다음에 이제 관련 기업들이 이렇게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심에 있는 분이 이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한택희 박사님인데 저랑도 이제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요. 네. 더구나 12월 21일에는 인천에서
인천 해저 도시를 말한다라는 세미나를 그 해수부가 인천시의 후원을 받아서 네. 우리 학회하고 해양과학기술원하고 공동으로 또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해상 도시인데요. 네. 그 내용은 뭐냐면 그 자성대부도 앞바다 5,500평에 네. 약 1만 명이 사는 정육각형의 부유식 건축물을 짓는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뭐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2030년을 목표로 해서 미국 해상 도시 전문 기업인 이제 오션익스와 MOU를 체결했다는 건데요. 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인천이 정말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바다로 향하는 정말 울산과 부산의 이런 어떤 도전과 용기 이거는 인천이 본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전에 그랬어요. 바다를 지배한 나라가 전 세계를 호령했던.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긴 네. 합니다만 우리는 삼면이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걸 좀 게을리한 측면도 있어요. 독도 문제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네네. 이거 우리 건데도 불구하고 바다에 대한 게 무지. 예? 네. 조선시대부터 무지가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 거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알토당토하는 지금 네.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다면 그 다른 나라에도 뭐 유명한 해저 도시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면서 사례를 많이 찾아봤는데요. 네. 외국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음. 단지 이제 노르웨이에 조그만 해저 식당이 하나 있는데 해저 그거는 식당. 이제 입구가 육지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게 입구에서 해저로 들어가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몰디브에는 요만한 방 크기 하나가 이제 바닷속에 있는 호텔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기 뭐 두바이하고 피지가 무슨 해상 뭐 호텔을 짓겠다고 이렇게 두바이. 유튜브에 네네. 띄워놨는데 진행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천 해저도시처럼 이 55만 평의 바다, 이 거대한 바다에 네네. 20여 개의 건물을 져서 하나의 도시를 만들겠다. 뭐 이런 경제 활동을 추구하는 이런 도시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네. 처음입니다. 없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볼까요? 이번엔 또 어떤 노래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머라이 캐리의 I'll Be There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래 좋은 노래를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또 세대를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이 노래를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가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Just call 인천 언더로스들이 I'll Be There. 알겠습니다. 오직 인천 향해서 네, 알겠습니다. 머라이어 캐리의 I'll Be There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듣겠습니다. 네, 머라이어 캐리의 I'll Be There 듣고 왔습니다. 어민상이 만난 사람과 책 이면택 한국 스마트 해양 학회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인천의 해저 도시가 필요한 이유도 좀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인천이 현재 뭐 인천 시민들하고 공무원들 간에 인천 발전을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뭐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인천에 이렇게 관광 오는 사람들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더라도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나는 저기 괌처럼 이렇게 정말 멋있는 호텔에서 수영장 안에서 저 먼 바다를 인천의 아름다운 노를 보고 싶은데 그럴 만한 장소가 한 군데도 없더라. 네. 그래서 인천은 갈 데가 없더라. 이걸 제 친한 친구들이 제가 해양수산협력관에 있을 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사례가 뭐냐면 인천공항에서 물론 코로나 이전이지만 환승객이 1년에 1,000만 명입니다. 이 1,000만 명이 평균 환승 시간이 6시간인데 네. 갈 데가 없이 그냥 인천공항에서 있다가 갑니다. 파리 드골 공항은 체류 시간이 4시간입니다. 네. 그 드골 공항에서 파리까지 30-40분이면 가요. 예. 그 체류 시간에 파리를 한번 보고 갑니다. 음. 이 얼마나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겠습니까? 그렇군요. 저는 이 인천 해저 도시가 만약 만들어진다면 그 1,000만 명의 환승객
2,400만 명의 수도권 인구. 인천은 정말 그 어디에도 없는 세계적인 해양 관광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그렇게 또 환승하는데 6시간 정도가 걸리는 평균 체류 시간. 네, 6시간이면 인천을 한 바퀴 돌고 나올 시간 그렇죠. 것 같은데 이 볼거리가 있으면 충분히 그렇죠. 인천이 그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관광적으로 그런 면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인천 해저 도시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인천은 국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성과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 정말 훌륭한 도시입니다. 네. 그런데 왜 지금 현재 이런 상태밖에 안 됐을까? 이거는 정말 우리 그 여론 주도층이 반성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이 인천의 리더들이 이 다양성을 저는 지역으로 분리해서 이용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시민들은 이 개방성을 무관심으로 표현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인천 시민들은 서울 중심에서 벗어나서 네. 정말 바다에서 세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바다에서. 네. 그리고 내 중심, 내 이익에서 벗어나서 인천이란 공동체를 위한 그런 그 뭐라고 그럴까 인천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연다? 이런 자세가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다를 향한 열린 생각, 네. 마음의 준비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천 시민들의 각성을 촉구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인천 안에만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사실. 네. 근데 외부에서 이렇게 보면 외부에서 이게 인천을 들여다 보면 그게 좀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해서 좀 새겨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인천 해저도시 건설을 통해서 아까 관광 얘기도 하셨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인천 해저도시가 건설되면 정말 베네치아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해양 관광지가 전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경제 효과는 약 한 18조 원, 연 관광객은 3,200만 명, 오. 일자리는 16,000개가 만들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네. 단 이제 건설 비용이 한 7조 8천억 정도 네, 네. 들어가고요. 7조 8천억. 네. 근데 정말 재밌는 그 팩트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요. 네. 인천 해저도시 면적하고 베네치아 면적이 같습니다. 110만 평이고. 네, 네. 그리고 베네치아가 현재 물론 뭐 코로나 전입니다만 연 관광객이 2,200만 명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목표는 뭐냐면 친구들 만나면 과거 물의 도시를 보고 싶으면 베네치아로 가라. 네. 그런데 사람은 과거보다는 미래로 가고 싶다는 거죠. 미래 물의 도시를 보고 싶으면 인천 해저 도시로 오라입니다. 네. 미래 물의 도시. 과거는 베네치아로, 미래는 인천으로.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회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지금 이것은 하나의 아닌데 앞으로 인천 해저 도시가 현실화되는 데는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보세요? 저는 내양 재개발 계획에 맞춰서 가자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내양 재개발 계획이 일단 이제 지금부터 5년 동안은 18부두를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26부도 나머지 부두를 가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계획에 맞추되 저는 서둘지 말았으면 합니다. 서둘지는 말자. 네, 우리 저 바르셀로나 보면 200년 걸리는 성당 있지 않습니까? 건설하는데 네. 저도 100년, 200년 걸려서 이 해저도시를 만들자는 겁니다. 정말 철저한 준비 속에서 네. 최첨단의 모든 기술을 이용해서 위험이 없어야 되니까. 그렇죠. 일단은. 안전하면서 친환경적인. 그러면은 이 세계적으로 관심도 가질 것이고 또 얼마나 많은 그 해양 과학자들이 달라붙어서 과학적인 설명도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당장 5년, 10년이 아니고 100년을 그렇죠. 보고 가자. 100년, 200년을 보고 가자. 네, 알겠습니다. 그게 차라리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는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빠른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빠른 시간 내에 또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저 며칠 전에 삼성 이재용 회장님이 강조하신 정말 아무도 가보지 않는 미래 인천 해저 도시로 가려고 합니다. 네.
뭐 잘 아시겠습니다면 새로운 길은 언제나 뭐 불안하고 두려운데요. 하지만 우리는 힘에 겨워 넘어지더라도 일어서서 가야 될 존재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인천 해저도시를 향한 이제 긴 여정은 시작이 됐고요. 이 바닷길에서 인천 시민, 우리 해양 전문가, 해양 과학자들 모두 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네. 솔직히 인천 시민들이 힘을 모아주시면 인천 해저도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한번 불가능해 보이지만 어찌됐든 가능한 네. 현실화 시키는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스마트 해양학회 이면택 회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윤상이 만난 사람과 책, 오늘은 한국 스마트 해양학회 이면택 회장님과 인천 해저도시로 가자라는 책을 주제로 파워 인터뷰로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인천 해저도시가 탄생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무쪼록 인천을 먹여 살릴 미래의 멋진 해저도시가 실현되어서 세계를 선도하는 인천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